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글로벌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희일비하는 행보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 확산 가속화에 결국 무너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미국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그리고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중환자실 점유율, 다른 말로 의료 시스템의 코로나 중환자 수용 능력을 유의미한 변수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불안하게나마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말로 글로벌 증시가 사망자 수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할 텐데요.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경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정부가 경제봉쇄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자체적인 거리두기 행보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다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파우치 소장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이미 일부 지역들에서는 애플 매장의 추가 셧다운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의 운영 중단, 디즈니랜드의 재개장 연기와 같은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와중에 주 후반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일부 주들에서 경제활동 제한을 주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최근에 미국 확진 가속화는 2차 확산의 현실화라기보다는 미국 내 주별로 코로나 확산의 본격화 시기들이 달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1차 확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다만 정점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른 지역들처럼 확진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겨울에 본격적인 2차 확산이 나타날 경우에 그 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경계하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금융시장은 이번 경제 위기의 본질인 코로나로 시선을 옮겨서 좀 현실을 마주하면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IMF는 2달 만에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0년과 2021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동반 하향했는데요. 경기에 당장 가해질 충격과 향후 회복 탄력의 전망을 동시에 낮춘 거였습니다. 추가로 주목됐던 부분은 4월 전망에 비해서 이 선진국 대비 신흥국들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점이었는데 IMF는 향후 2년 동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경기 손실분이 선진국들 경기 손실분에 비해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주 IMF는 최근 실물과 금융시장 간의 확대된 괴리에 대해서도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가팔랐던 시장 반등이 강력한 정책 대응의 결과이긴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이 낙관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라거나 경제, 무역 분쟁 같은 요인들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 큰 조정이 야기될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주 시장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나바로 미국 무역정책국장이 언론에서 이 중국과의 신뢰를 문제 삼는 맥락에서 중국과 관계는 끝났다라고 했던 발언이 금융시장에서 1단계 미중 합의 파기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시장 급락을 야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커둘러 위원장이 1단계 합의는 온전하다, 그리고 무역 합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시장 진정에 나서긴 했었는데요. 짧은 해프닝이긴 했지만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컨트롤하, 관리하에 있는 변수들에서는 증시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서베이에서 바이든에게 계속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오히려 지지율 회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그리고 증시 부양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을 여전히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간 공격적인 발언들의 시장의 반응이 무뎠던 이유는 사실 양국 간의 관계 악화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대선과 코로나 수습에 집중을 해야 할 두 국가가 최소한 올해에는 이 말을 넘어선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올해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판에 궁지에 몰릴 경우에 예측 불가한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한켠의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 셧다운 이후에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됐던 5월 경제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 자체를 최소화시켰던 3, 4월에 비해서 이동의 자유가 주어졌던 5월 지표들의 전월 대비 수치는 너무 당연하게도 가파른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문을 인위적으로 닫았던 시기 대비해서 문을 부분적으로나마 연 직후 반등한 수치 자체가 향후의 경기 경로에 주는 힌트는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또 우측 차트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의 6월 PMI들도 대부분 50선 가까이 회복하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을 일각에서 기대하게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PMI 지표도 기업들에게 전월 대비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서베이를 기반으로 만드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만을 가지고 향후의 경기 회복 경로를 예상하는 건 아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직 이번 위기를 야기했던 근본 원인인 코로나의 1차 확산의 정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두가 이 코로나와 싸우는 방법 그리고 또 함께 사는 방법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2차 확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3, 4월과 같은 강도의 경제 봉쇄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기억을 해야 할 점은 경제 주체들의 체력과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확산기에 비해서 2차 확산기가 올 경우에 경제 봉쇄 강도는 좀 낮아지더라도 그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 주체들의 체력 그리고 심리는 1차 확산기에 비해서 더 취약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은 2차 확산기가 올 경우에 더 강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들, 특히 신흥국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마냥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긴장을 늦출 리는 없습니다. 사실 최근 일각에서는 연준의 몇 가지 행보들, 국채 매입량 축소라거나 소극적인 회사채 개입 움직임, 아니면 레포금리 인상을 두고 이게 최근 연준이 좀 경기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 증시의 과열을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움직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앞선 연준의 행보들을 부양의지 후퇴의 시그널로 읽는다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금융시장 과열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물가 때문일 리도 없을 거고 고용시장 때문일 리도 없을 거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앞선 연준의 행보들은 부양의지 후퇴의 시그널이라거나 증시 과열을 제어하려는 의도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망가진 상황에서 연준의 목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산 가격 과열 억제를 우선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 건 맞지만 물가와 고용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민간 주도의 자산 가격 과열은 용인해 갈 겁니다. 또 지난주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함께 발표했던 은행들의 볼코를 완화, 그리고 배당 자사주 매입 규제도 사실은 메인 스트리트인 실물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했던 조치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연준은 볼코를 완화를 통해서 이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한 동시에 계열사들 간의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사토로 한 규정을 삭제해서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 여력을 좀 제공해 줬고요. 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규제를 통해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기를 지키는 기능에 우선하지 않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은행들의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 실물 경기가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연준이 이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금융시장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기를 향한 통로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연준에게는 금융시장 과열을 경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행보가 예상과 달라서 시장에 조정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사실 연준의 의지 후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준의 궁극적인 목적과 시장 참가자가 짐작했던 연준의 목적 간의 온도차가 드러난 것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아니어도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슈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준에 대한 의심에서 그걸 찾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을 텐데요. 우선 파월 의장과 무드신 재무장관의 하원 청문회, 그리고 6월 FOMC 의사록에서 정책 기대를 통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특히 FOMC 의사록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둘러싼 논의의 진행 상황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부 형태라거나 9월경에 발표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목요일쯤 발표될 미국 6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의 추가 개선 여부나 경제활동 참가율 회복 여부에 더불어서 일시적인 실업으로 분류가 됐던 실업자들이 혹여나 영구적 실업으로 얼마나 전환이 되었을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